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무기 수출 계약은 일시 중단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복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속히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B-52로 중동 영공을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내 코로나19 봉쇄에 반발한 정통 유대인과 경찰과의 폭력 대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동 전략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무기 수출 계약은 일시 중단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복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인한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230억 달러 규모의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 계약을 일시 정지하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구매하기로 한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정밀 유도폭탄 수출 계약 또한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무기 관련 계약은 이스라엘과 체결했던 아브라함 협정의 일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 국방의 이약 및 판매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차기 지도부가 해외 군사 판매 및 직접 상업 판매를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를 정권 교체기의 일상적 숨고르기라며 새 행정부가 전임 대통령 시절 체결된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는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우디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할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바이든은 유세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군사작전에 미국산 무기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사우디에 추가 무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과 관계를 복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에 유리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to support a mutually agreed two-state solution in which Israel lives in peace and security alongside a viable Palestinian state. In order to advance these objective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restore credible U.S. engagement with Palestinians as well as Israelis. This will involve renewing U.S. relations with the Palestinian leadership and Palestinian people, relations which have atrophied over the last 4 years. 또 밀스 대행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외교사무소를 재개하고 경제적, 인도적 원조를 복원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I must be clear, the U.S. will maintain its steadfast support for Israel. 그동안 바이든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을 줄곧 밝혀왔지만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화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편 밀스 대행은 어느 쪽에도 평화를 강요할 수 없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참여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팔레스타인과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속히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B-52로 중동 영공을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지난 1월 20일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 핵합의에 복귀한다면 우리도 핵합의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합의 복귀에 대해 언급한 바이든이 취임 후 다른 행정명령은 내리면서 이란과의 재접촉에 특별한 긴급성을 보이지 않자 이란이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이란은 미국의 제재 철회를 요구하면서 2월 19일부터 시작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대이란 제재 철회는 미국 새 행정부의 중요한 의무라며
미국이 핵합의에 복귀할 기회는 제한된 기간만 열려 있다고 미국의 신속한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신임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먼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이란의 압박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이 합의를 지킨다면 미국 정부는 더 장기적이고 강력한 합의를 통해 깊은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월 27일 미국 전략폭격기 B-52가 페르시아만과 걸프 지역 일대를 비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B-52 폭격기는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페르시아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비행에 대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잠재적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52가 중동에 출격한 것은 바이든 취임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은 B-52를 동원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란의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내 코로나19 봉쇄에 반발한 정통 유대인과 경찰과의 폭력 대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정통파 지역 내 학교의 15%가 코로나19 봉쇄 규정을 위반하고 문을 연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중 50% 이상이 정통 유대인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24일 세계의 초정통파 지역에서 학교 봉쇄로 대립한 정통 유대인과 경찰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 메아시아림에서는 수백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불법으로 문을 연 학교를 폐쇄하려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남부에 위치한 아스돗에서도 경찰이 초정통파 초등학교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정통 유대인들과 대치했습니다. 또 외부에 모여있던 시위대도 합세해 교통을 차단하고 담장에 피해를 입히며 경찰과 대치해 이날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네이 브락에서도 대치가 이어졌고 이후 경찰이 학교를 폐쇄하고 돌아간 뒤 몇 시간 후 다시 학교의 문을 열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1월 24일 밤 경찰의 코로나19 봉쇄를 반대하는 대규모 폭력 시위가 브네이 브락에서 발생해 버스 2대가 불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위대는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끌어내 폭행하고 경상을 입힌 뒤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불꽃을 발사하는 등 폭력 사태를 벌였습니다. 버스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전선을 태워 주변 도시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버스 폭발을 대비해 인근 건물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통 유대인 시위대를 소탕하고 재산 피해와 비상구무자 피해 시도 등의 혐의로 시위대 4명을 구속했습니다. 연이은 충돌에 대해 연합토라 유대당과 다른 초정통파 정당 의원들이 폭력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했습니다. 아브라함 루빈스타인 브네이브락 시장은 며칠 동안 우리 도시에서 일어난 재난은 이스라엘 경찰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에 의해 저지되지 않고 코로나19 봉쇄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교육부는 봉쇄를 완화해도 학교와 유치원을 재개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1월 25일 6세에서 9세 사이 아동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봉쇄 완화에 따라 학교로 돌아왔던 첫 번째 연령대입니다. 또 1월 24일까지 이스라엘 학생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은 총 18,777명이었는데 이 중 54%에 해당하는 1,229명이 초정통파 지역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전국 봉쇄 상태에서도 초정통파 교육기관의 15%가 문을 열고 있다며 초정통파 지역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